Shift F 눌러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메이크 폴리 3D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 물론 그 전에 이제 요 이니셜라이즈에서 면의 개수를 늘릴 수는 있긴 해요. 그쵸? 이렇게 늘린 다음에 그 메이크 폴리 3D를 하면 좀 더 오밀조밀한 결과물을 얻을 수는 있겠죠. 아까보다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큐브를 생성을 하고 여기 지오메트리라는 부분을 볼게요. 지오메트리 부분.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디바이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니까 Shift F 요 상태죠, 지금. 자, 디바이드를 한번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됩니다. 면의 개수가 늘어났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보시면 요렇게. 그래서 보면은 아이고 메이크 폴리 3D를 안 했어. 다시.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메이크 폴리 3D 지오메트리에 디바이드 Shift F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 디바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얘를 한도 끝도 없이 주면 안 돼요. 맥스로 치면은 터보 스무스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이고. 이거 또 단축키 헷갈려. 자, 대충 정육면체. 그리고 쟤도 이제 생성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의 개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터보 스무스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다가 에디터블 폴리를 주고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를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상태가 이 상태예요. 똑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요 터보 스무스를 할 때도 여기 보시면은 스무딩 그룹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그게 있어요. 이 옵션이 있어가지고 만일에 얘를 이 스무스 모디파이어를 끈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올리면은 똑같이 4단계죠? Shift F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얘를 적용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은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디바이드 이렇게 4단계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단계를 맥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걸 이제 단축 기능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얘를 디바이드 해주는 거는 컨트롤 D. 둘, 셋, 네 번. 아이고. 다시 킨 다음에 할게요. 네. 컨트롤 D. 자, 그리고 이 단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작업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건데, Shift D를 누르면은 단계가 내려갑니다. 지워지는 건 아니고 그냥 단계를 내려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단계를 여기서 올린 상태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안 돼요. 그냥 D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디비전 4레벨까지 했었잖아요. 그 4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디바이드 나누는 단계를 단축 기능이 컨트롤 D 그쵸. 그래서 낮추고 올라갔다가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좀 유식하게 쓰면은 레벨 업이 있고 레벨 다운이 있겠죠. 요거는 단축키가 Shift D. 레벨 낮추는 거라고 했지. 이렇게 Shift D고 레벨 업이 그냥 D.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주면 어쨌든 요렇게 좀 더 부드러운 모델링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스컬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도구 쪽을 조금 더 볼게요. 브러쉬.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이제 안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도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고 이제 좀 메인이 되는 도구 브러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자 이 브러쉬를 클릭한 상태에서 M을 눌러볼게요. M 알파벳 M.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브러쉬가 있냐면 무브 브러쉬가 있어요. 무브 브러쉬. 자 브러쉬 사이즈를 자 S자 눌러서 이렇게 키워볼게요. 자 무브 브러쉬는 이런 찰흙 덩어리를 크게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크게 변형을 시키는 그런 툴이에요. 초반에 이 무브 브러쉬는 자, Shift D 눌러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람의 어떤 얼굴의 형태를 내가 잡아야 된다. 지금 너무 찌그러졌다. 잠깐만 다시 여기서 사람의 뭐 얼굴 형태를 내가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살짝 여기도 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살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시미트리 기능을 키질 않아서 좀 비대칭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 때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리고 제가 그 기본 스탠다드 브러쉬는 이제 S 누르면은 스탠다드 브러쉬가 여기 있겠죠. 어디 있냐?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큰 글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B, S, T 누르면은 이렇게 이 스탠다드 브러쉬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건 모든 브러쉬가 다 공통인데 Shift 키를 누르면은 여기 스탠다드가 스무스로 바뀝니다. 요 스무스는 맥스에서 치면은 릴렉스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릴렉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를 문지르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수치가 좀 강해서 그러니까 인텐시티를 좀 낮출게요. 한 10 정도? 제가 지금 마우스라서 이게 되게 강하게 되는데 원래는 감도가 먹으면은 좀 이렇게 살살살살 할 수도 있어요. 전 지금 이게 마우스라서 강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요런 박스 형태도 요런 스무스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또 형태를 금방 변화시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다시 B 무브 브러쉬죠. M. 자, 얘는 V네요. V.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무브잖아요. 무브. 포토샵에서 레이어 무브가 뭐였어요? V키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미트리 기능 없으니까 아주 그냥. 근데 뭐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약간 두상, 이상한 두상, 비대칭인 두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브 기능으로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이 무브 브러쉬는 전반적인 형태를 잡을 때, 큰 형태, 베이스가 되는 형태를 잡을 때 무브 브러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스무스 기능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디바이드를 올려볼게요. 컨트롤 D 해서 D 한 이렇게. 그러면은 자, 꺼서 보면은 이제는 B ST 자 스탠다드 브러쉬로 왔어요. 자,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눈이라던가 그리고 코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도 지금 좀 더 나눠야 되는데 덜 나눠서 그래요.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씩 세밀한 표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브 브러쉬와 스탠다드 브러쉬 두 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클레이라는 기능이에요. 클레이 빌드업, 클레이 튜브 이렇게 일단 세 가지 정도. 이게 그리고 또 새로운 버전으로 가면은 브러쉬가 또 굉장히 늘어납니다. 근데 일단은 요 세 개 정도만. 자, 클레이 브러쉬. 자, B 클레이죠. C 그죠? 클레이로 C로 시작하니까. 그럼 여기서 뭐 LBT 뭐 이렇게 있죠. 일단은 기본 클레이 브러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찰흙을 덕지 붙여서 그쵸 표현이 되는 것 같은 이렇게 사람 두상에 헤어의 그런 묘사를 할 때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브러쉬가 모든 브러쉬가 마찬가지지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요런 식으로 쓴다 뭐 그런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선호도? 선호도 같은 거는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쌓아주면 약간 가르마가 있는 그런 형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좀 다시 BST 스탠다드 브러쉬로 좀 작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지금 이게 내가 저게 있으면 좋은데 저게 없어가지고 타블렛이 없어가지고 BS 클레이 BS가 아니야 BC죠 클레이 L 이런 것만으로도 머리 비스무리한 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시프트로 다시 밀어줘. 그쵸? 뭐 멀리서 보면 대충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무브 브러쉬로 B, M, V 사이즈 이렇게 키워가지고 뭐 여기가 좀 죽었다 그럼 이제 무브 브러쉬를 이렇게 좀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좀 키워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좀 더 완만하게 살짝 그쵸? 뭐 모든 브러쉬가 쓰기 나름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클레이 빌드업 같은 경우는 클레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거칠어요. 이렇게 해보면 그쵸 좀 더 거칠게 올라오죠. 그래서 얘는 물론 이런 헤어 표현할 때 못 쓰는 법은 없는데 좀 약간 근육 같은 거 표현할 때 근육의 결 같은 거 조금 낮춰서 써야 되겠다. 근육의 결 같은 거 오히려 결을 표현하는 데는 이 클레이 빌드업이 좀 더 좋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이런 결 표현이 더 잘 나오죠. 자, 여기서 컨트롤 D 한 번 더 눌러서 단계를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시프트로 다시 뭉개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큰 덩어리를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좀 더 결 표현에 있어서 좋다. 그리고 클레이 튜브는 얘는 그냥 이게 마우스로 하면 얘는 티가 안 나요. 얘는 감도에 의해서 그거 타블렛 있는 사람 테스트 해보세요. 힘을 약하게 줬고
주고 세게 주는 거에 따라서 이 폭의 변화가 생겨요. 이 폭의 변화가. 지금은 저는 이제 마우스라서 폭이 계속 일정하죠. 근데 이제 타블렛으로 하게 되면은 이 폭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S 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는 폴리시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폴리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여기 보면 그냥 폴리시가 있죠. 이 폴리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평평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은 좀 여기서 잘 안되네. 원래는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좀 계속 문지르니까 평평해지죠. 얘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S 폴리시가 있고 제가 예전에 자주 쓰던 거는 H 폴리시였는데 이렇게 H 폴리시라는 걸로 이렇게 해보면은 좀 더 이렇게 각진 형태, 오히려 이런 각진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런 둥글둥글한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각진 형태. S 폴리시도 한번 써볼까요? S 폴리시 반대편에 약간 적용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적용되는 방식이 어쨌든 둘의 그 용도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제가 예전에 썼던 저는 H 폴리시가 좋네요. H 폴리시. 이 H 폴리시랑 또 같이 썼던 게 뭐냐면 트림 아답티브라는 게 있어요. 아, 트림 다이나믹? 요거 트림 다이나믹. 얘를 이제 또 같이 쓰면은 이제 완전 평평하게 툭툭툭. 지금 이게 마우스라서 너무 좀 불편하기는 한데 얼굴 표면에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각진 형태가 만들어지죠. 기본적으로는 이 트림 다이나믹을 처음 쓰진 않고 H 폴리시로 좀 전반적인 이게 약간 요령이 뭐가 있냐면요. H 폴리시를 계속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쓰려면은 Alt 키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다시 Alt 조합으로 얘를 다시 빼.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평평해지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폴리시만 적용하면은 면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Alt 조합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트림 다이내믹스로 완전히 평평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한 가지만 더. 자, 그 다음에
댐 스탠다드라는 게 있어요. 그냥 스탠다드가 아니라 댐 스탠다드. 자, D를 눌러보면은 여기 댐 스탠다드라고 있습니다. 자, 얘는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얘는 기본이 음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스탠다드 브러쉬로 양각을 쓰는 거랑은 좀 더 날카롭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움푹 패인 거 표현할 때 적당한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뭔가 덩어리가 딱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아니면은 뭔가 이제 약간 경계선. 근데 이제 사람 얼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카롭게 파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클레이 브러쉬랑 약간 조합해서 썼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코의 형태를 잡고 싶어. 그럼 얘를 이렇게 파준 다음에 이 부분을 스무스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잠깐만. 좀 더 사람 코처럼. 이게 좀 여러 가지 기능을 써야지 잘 되는데 너무 한정적인 기능만 쓰다 보니까. 좀 더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더 낫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브러쉬를 봤는데 이게 하나만 더 볼게요. 요 인플렛도 굉장히 중요한 단축키 이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볼록해져요. 볼록. 그러니까 얘는 약간 좀 부피를 증가시키는 그런 브러쉬라고 볼 수 있어요. 부피. 상황에 맞게 쓰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실 모든 브러쉬가 마찬가지지만 이런데 가르마 탄 데를 이 인플렛 브러쉬로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죠. 그쵸? 요런 표현할 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브러쉬가 이게 한 가지로 만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조합해서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제가 대표적인 브러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각 브러쉬마다. 그걸 좀 설명을 하고
좀 복습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게 복잡하잖아요. 물론 이게 익숙해지면은 사실 단축키 설정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이렇게 1, 2, 3, 4 뭐 이렇게 설정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 스탠다드 브러쉬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탠다드 1번 스탠다드를 해보면, 자 S 누르면 스탠다드 브러쉬 있죠. 자, 처음에 Alt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찍고 1. 맞나?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오랜만에 하니까. 컨트롤 찍고 아닌데, 다시 Alt키 스탠다드 브러쉬 엔터. 이게 까먹었다. 이거 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했더니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멈추겠습니다. 좀 복습할 시간 갖도록 할게요.